내역을 들여다보셨을 때 이거는 참 심했다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네. 의원이 혼자 자기 보좌진을 대동하고 네. 여비까지 받아서 네. 비공식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 네.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죠. 국회의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 지역구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장님의 문답쇼 힘. 오늘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막 끝낸 육선 의원이시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은 대기업에서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다가 예. 1999년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도 하시고 당대표, 당의장 이렇게 중책을 두루 역임을 하신 후에 예.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의장 임기를 다 마치시고 돌아보셨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어떤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제가 그 의장이 되자마자 우리 국회에 청소 노동자들을 네. 이제 국회직으로 네. 용역직에서 국회직으로 바꾸는 일을 네. 했어요. 전직 의장들이 약속을 하셨는데 네. 아무도 그걸 실천을 못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그걸 실천했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용역직으로 계실 때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일자리에 불안정이 있었다면 국회직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불안정이 사라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부심, 국회 고용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 식구인 것이죠. 네, 국회 네. 일원인데 국회가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는데 국민 세금은 한 푼도 더 들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예산 범위 안에서 네, 네. 이제 용역회사에 주던 것을 네. 본인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가 취하던 이윤만큼 네. 봉급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 직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요새는 그 청소를 하시는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저를 제일 반갑게 맞아주시는 네. 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제가 마치 그 친정 오빠처럼 저를 대하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으셨는데 네. 돌아보시면 참 이거는 의장 임기 동안 겪었던 일 중에 이건 참 아쉽다, 네. 안타깝다 이런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있죠. 네. 제가 취임하면서 개헌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개헌이 성사 될 듯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사를 못 시켰어요.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죠. 네. 우선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네.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인데 18대 국회, 19대 국회 각각 국회의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네, 만들어가지고 네. 연구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개헌 특위까지 1년 반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네. 개헌하자 이렇게 제 정파 간에 합의를 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 타협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 일주일 내로도 할 수 네. 있는 상황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정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헌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 2년 동안 그 이전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개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제 정파의 책임자들이 결단을 해주기를 네. 저는 간곡히 희망하고 네. 촉구를 합니다. 네. 이것만은 가장 시급하게 반드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개헌 조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그건 분권이죠. 분권. 예.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혹은 네. 행정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 3부 간에 좀 더 제대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또 중앙과 지방 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네. 지방에 더 이양하는 네. 지방 분권이죠. 네. 이것은. 네. 그래서 수평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간에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한을 좀 더 분산하고 배분하는 그 분권이 핵심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가지고 개헌 하나마나 되는 거예요. 의원님은 20년 넘게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동안 뭐 법안도 많이 만드셨을 텐데요. 직접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1999년도에 통과를 시켰어요. 1999년? 오래됐죠. 그래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은 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보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하자. 또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자. 그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특별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를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걸 해보자 하는 법도 했고 또 열정페이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아직 이게 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만건 속에 잠자고 있군요. 지금 국회에 엄청나게 법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제 심사 대기 중이죠. 그래서 뭐 영국의 국민들은 영국 국회가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귀가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느낀다, 안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는 한 10,000건쯤 쌓여 있어요. 10,000건, 1,000건이 아니고 10,000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밤에 불을 켜고 법안 심사를 하는 관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10,000건의 법안이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애타게 기다린 법 통과를 기다리는 그런 사안일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주거나 불합리한 걸 개선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뭐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구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숙제가 쌓여 있는데 입법부가 해야 될 법안 심사 활동은 밀어놓고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뻔질나게 지역구를 드나드는 것은 사실은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지역구에 가서 악수를 하고 다니는 것은 개인의 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음번 당선을 위해서 표를 다지는 거겠죠. 그렇거든요. 제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대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세균이래, 세균 뭐 애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세균이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첫 번째 이야기는 빵돌이입니다. 빵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을 했어요. 근데 학교 매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학교 매점에서는 학용품만 파는 게 아니고 빵을 팔았어요. 제가 원래 그 아주 산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자란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를 3개를 다녔어요. 인근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다가 이 학교는 이제 신설 학교였어요. 그래서 첫 해였는데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 없죠 따로. 그래서 계속 그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작업. 그래서 흙을 푸고 뭐 이런 이제 저런 공부할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0% 취직이 되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개발 5개년교에 갈 때. 그래서 제가
그 공업학교를 다시 들어갔죠. 근데 이제 공업학교 이제 한 학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을 가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깨인 거예요, 좀.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있는 인문학교 네. 교장실을 노크를 했죠. 네. 네. 이제 공고생 입장에서 그렇죠. 남의 학교를 예. 가신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인문학교에 가서 교장실을 노크를 하고 네. 교장 선생님을 뵙고 제가 공업학교에서 전체에서 1등을 한 성적표를 딱 앞에다 내놓고 제가 성적은 이런 정도인데 네.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겠으니까 네, 네. 좀 저를 전학을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수업료도 좀 면제해 주시고 네. 장학금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을 불러서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라고. 네.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모의고사를 테스트를 봤어요. 네. 국어하고 영어, 수학. 그런데 성적이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좋다, 와라. 네. 네. 수업료 면제해 줄게. 네. 그런데 따로 장학금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근로장학생을 해라. 네. 그래서 제가 매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네.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교장실에 들어가서 저 장학금도 주고 전학도 시켜주세요 하는 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네. 생각해도 대견스럽죠. 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네. 네. 그게 이제 수업 끝나면 바로 뛰어가서 팔고 수업 종 울리면 빨리 들어와서 또 수업해야 되고 점심시간 내내 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였었나요? 그렇죠. 점심시간은 내내 일을 하는 것이고 방과 후에도 좀 일하고. 방과 후에도 좀 일을 네, 하고 그러면 뭐 친구들하고 장난을 친다든지 뭐 점심시간에 뭐 공을 찬다든지 그럴 시간은 없으셨겠네요. 학교 그렇죠. 다닐 그런 건 때. 희생해야 됐죠. 네, 네, 예.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때 네. 이득을 봤죠. 네. 왜냐하면은 전교생은 뭐 한 1,000명 정도 되고 한 학년이 한 300~400명 이렇게 되니까 서로 얼굴 잘 모르잖아요. 네. 또 저학년들은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네. 제 경쟁자 얼굴은 잘 모르는데 네. 저는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전교생이 이제 저학년도 저 형 빵돌이 형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아는 사람한테 그래도 표가 네. 가지요. 네. 그러니까 네.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결과적으로 큰 역할을 해서 그 초등학교 때 예, 길거리에 이제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를 네네, 보고 네, 저 벽보 안에 내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예. 나도 출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셨을 만큼 아주 일찍부터 정치에 뜻을 두셨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에 가서 오래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한참 만에 나중에 이제 정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빙 둘러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때 이제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30대 때만 하더라도 정치에 진출하려면 돈이 필수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20당 10낙 그런 네. 말도 있어요. 20억을 쓰면은 당선이고 예. 10억을 쓰면은 떨어진다. 뭐 낙선이다. 예.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1992년도, 93년도 그때쯤 해가지고 통합선거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거 때 돈을 쓰다가 적발이 되면 엄하게 처벌을 받는 이제 그런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돈이 없어도 네. 한번 해볼 만 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번 총선거인 1996년도에 네. 제가 출마를 하게 됐죠. 네.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러셨구나. 이유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결심을 하고 네. 계속 준비를 해왔죠. 학생회장에 출마한다든지, 예. 뭐 그런 또 적극적으로 리더십 훈련을 스스로에게 그렇죠. 기회를 예. 주는. 그리고 뭐 대학 다닐 때는 신문 기자로서 네, 네. 학보사에 근무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때가 되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소양이 갖추어져야 되고 리더십이 네. 필요하다. 네. 그것을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것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러려고 또 고시를 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법대를 가셨지만 고시는 포기하셨잖아요. 제가 원래는 고시를 합격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정치로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법대를 다닐 때 10월 유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헌법책은 모두 폐기되고 네.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사실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민주헌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차라리 고시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가지고 고시를 그만뒀죠. 네. 특히 이제 그때 제 친구 하나가 네. 야, 우리가 이 유신헌법 가지고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면 뭐하냐, 그만두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말이 맞다, 그래 그만두자. 그렇게 해서 같이 그만뒀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이 친구는 고시 합격을 해버렸어요. 경쟁자를 하나 쫓아내네. 누굽니까?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죠. 있고. 하고 네.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제가 학생회장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고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나중에 기자 할 생각도 했지만 그때 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기자를 예, 못 하셨다고요. 제가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변호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길을 포기를 하고 그 신문 기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문 기자를 하기로 이렇게 약조가 됐어요. 그 신문사가 탄압을 받아가지고 네. 광고 탄압을 받아가지고 동아일보군요. 백지 그렇죠. 광고 예. 하고 그때. 그래서 제가 못 갔죠. 그때 제가 네. 고려대학교가 동아일보하고 특수관계자예요. 네. 인천 그래서 선생. 우리 총장님께서 네. 우리 총학생회장은 특채로 네. 좀 기자로 이렇게 받아달라 네, 이렇게 네.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돼 있었는데 네. 한 명도 안 뽑으니까 제가 갈 수가 네. 없죠.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운명이 곳곳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제가 종합무역상사에 간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세계에서 부채가 많기로 두 번째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역 입국이란 말을 했거든요. 네. 수출 입국이란 말도 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팔아서 외화를 획득을 해야 네. 그래야 그 빚에 대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죠. 그래서 네. 제가 그 국내에 근무한 기간도 있지만 그 미국에 가서 네. 주재원으로 활동한 것이 9년이나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MBA를 했죠. 네, 경영학 석사 과정을 예, 하셨군요. 예. 네. 그렇게 외국에 계시는 동안 나중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해서 대통령 출마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해외에서 혹시 만나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뉴욕에서 네.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께서 국내에 계시지 못하고 미국에서 활동하실 네. 때 뉴욕에서 그 뉴욕에 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김대중 총재님을 처음 뵀죠. 그리고 나서 뭐 10여 년 후에 젊은 그 정치인들 인재 충원하는데 네, 제가 네. 그 일원으로 네, 네.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고향에 계속 장학금을 준다든지 예. 뭔가 이제 그 어떤 출신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일찌감치 관리하는 차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셨었다면서요? 예, 제가 네.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네. 우리 고향의 학생들에게 네. 청계천에 가서 책을 사서 네. 제 이름을 네. 정세균 기증 이렇게 네, 네. 도장을 찍어가지고 네. 책을 보내고 네. 저 지난해 제1여고가 새로 생기는데 피아노를 사서 네.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학생을 만들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제가 그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제가 제 무진장 임시를 떠나온 지가 벌써 이제 7년 차인데 그 지역의 학생들 50명
정도를 지금도 제가 네. 그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뜻을 세워서 네. 계속 준비를 하고 네. 성년이 되기 전부터 아. 어떻게 하면 지역과 소통하고 네, 네. 관계를 맺고 네. 또 정세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점을 알리고 네. 또 우호 세력을 확보할까 네.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후직양성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쫙 이렇게 강의를 하셔야 될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한테는 또 다른 별명이 몇 가지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별명은 진촌. 예, 제가 그 고향이 진안이니까 네, 네. 진안 촌놈이다 그래가지고 진안 촌놈. 진안 네. 촌놈. 네. 그건 이제 한자로 진촌이라고 쓰면 진안 촌놈이고 네. 한글로 네. 진촌이라고 쓰면은 네. 진짜 촌놈. 네. 그리고 또 세균맨도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그 종로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네. 제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그 매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막 세균이래 세균 뭐 애들은 눈에 예, 띄었겠죠, 예,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세균이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이야. 네,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네. 좋은 세균이라고 저를 네. 별명을 붙였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루비하고 저하고 닮았대요. 네.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인형도 여자고등학교 3학년생이 네. 의정부 여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 됐겠네요. 그 친구가 그 인형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저한테 또 보내주면서 굉장히 어린 팬들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네. 너무 감격이었죠. 네, 네. 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도 있으세요. 예, 그건 뭐 제가 아마 그 DNA가 네. 좀 그 잘 웃는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이제 아주 그 친근감을 갖는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또 뭐 형님 같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도 유권자들이 아주 친근하게 느끼고 이렇게 가까워지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네. 옛날에는 네. 얼굴도 두껍고 네. 또 막 타프해야 됐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캐릭터가 잘 맞지 않는 네. 것이지 매사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일은 네. 뭐 득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네. 그냥 생긴 대로 네. 그리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 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 이야기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정말 무거우면서도 잊을 수 없는 예.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었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이제 다룸에 있어서 네. 개헌도 하자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최순실 사태가 있기 이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사단이 네. 나서 네. 그렇게 수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안을 내놓으셨기 네.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조기에 본인이 하야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생각은 전혀 네.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던 의원들이 백수십 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수만 보면 네. 탄핵이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웠죠. 의석수만 놓고 그렇죠.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을 가결했단 네.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탄핵을 가결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헌재로 넘어갔는데 네.
헌재에서도 또 고심 끝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었다고 봐야지 네, 네. 되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기까지 갔나?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아무 사회적인 갈등이나 혼란 없이 어떤 한 사람도 연행되거나 네. 사법 처리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뤘잖아요. 그야말로 무혈혁명을 이룬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참 그걸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우리 국회도 네. 그런 의석 구조와 관계없이 이런 국가적인 과제를 잘 다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참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국가를 생각하는 네. 국민을 섬기는 최소한의 양식은 가지고 있구나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죠. 네. 제가 개헌을 주장한 것이 이제 그런 걸 막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네. 만약에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최순실 사태가 만들어졌을 수도 없고 예. 설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업무에 좀 소홀하셨다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 마음을 떠나게 하고 그게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의석수로 보았을 때 탄핵 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투표 결과가 탄핵 가결로 이렇게 확인되기 직전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은 없으셨어요? 이미 확신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죠. 네. 물론 저는 네. 한 221표 정도가 가로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면은 네. 탄핵이 가결이 되는 가결이 거거든요. 되는 거죠, 3분의 1. 실제로는 234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13표나 더 나온 네.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안도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뭐 같은 의원으로서 무슨 상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 중에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제가 카운터 파트로 일을 했던 적이 오래 있어요. 네. 말하자면 제가 당 대표를 할 때 상대 진영의 대표를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래서 뭐 행사장에서도 자주 만나고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사적으로 차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게 그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분이세요. 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네, 행사장에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면 네. 그냥 가만히 있기가 무료하니까 서로 네.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뭐 안부를 묻고. 예.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을 여쭈어도 그냥 빙그레 웃고 말지 이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네, 탁구공을 던졌는데 오질 않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뭐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 바로 지난번 탄핵 때 의사봉을 두드리신 거 외에 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려고 의장석을 점거한 적도 맞아요. 있는. 그때 제가 의장석에 앉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상반대 두 개의 경험을 갖고 그렇죠. 계시는데 예. 그때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참담했죠.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발의 자체가 이건 무리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한들 네, 하느냐 네. 이제 그런 거여서 우리가 밤새 지켰거든요 거기를. 네. 예? 그때하고 이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네. 거였는데 네. 아마 결국은 국민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야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생각하셨어요. 네. 전혀 그쪽 편을 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도 예, 하시고 예. 또 이런저런 인연이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에서 예. 기억이 남는 순간은 언제세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봉화를 방문을 네, 했었는데 퇴임하시고 예. 네. 이제 그때에 그분은 그 지역주의를 어떻게든지 이걸 없애야 되겠다. 네, 네. 그러시면서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받아서 그래도 한 10여 명이라도 네, 네. 국회에 진출하고 그래야 지역주의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는 평생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네. 바로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예? 지난 지방선거에는 놀라운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면 정당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믿고 맡기는 이제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는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의 0.5%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네. 비공식적으로 장을 다녀온 경우 네.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죠. 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서 이게 뭔가 분수 경제가 되게 하자는 게 예.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분수 경제론이라는 것을 2011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네, 네. 분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분수 시원하겠네요. 네. 아. 물을 쫙 뿜어 올리는 밑에서 분수. 물이 올라와서 네. 이렇게 퍼지는 그 분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분수 경제론을 펼쳤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낙수 경제론, 대기업이 우선 잘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중소기업 밑에까지 흘러내린다. 네, 네, 그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낙수 경제론이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경제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었냐. 물론 기여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밀어 올릴 수 있는 분수 효과에 의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네, 도움을 받는 그런 경제로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분수 경제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혁신성장이라고 네, 네. 하는 것을 두 수레바퀴로 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네. 함께 가야 된다. 네. 이제 혁신주도 성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를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이게 더 강조되어야 네, 되는데 네. 덜 강조되어서 국민들께서는 이건 잘 염두에 두시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다시 네. 말해서 분배를 개선하는데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네. 분배를 개선해서 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또 소비자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유효 수요가 없으면 그러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지 않고 요 두 개를 함께 병행 발전하는 네. 노력을 한다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산자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혁신 성장의 그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북돋고 새로운 기회를 막 만들 거냐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예. 지원 이거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네. 봐요. 사실은 독일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201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2012년도, 일본, 중국도 2015년도부터 활발하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ICT 이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런 그 과거에 토목건설 그쪽에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을 했고 네. 그다음 박근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조 경제라고 하는 네. 슬로건은 내걸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이 뒤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굉장히 그 바쁘게 네. 우리가 추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들이 이 투자도 하고 활발하게 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 그게 바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발의를 해놨는데 네. 정부안이 아직도 제대로 안 나와서 네. 이 법안도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을 보면 조금 더 서둘러서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바퀴인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노동자 쪽에서는 올리긴 올렸는데 그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줬다가 뺏는다 이런 불만이 있고, 자영업자나 이제 그 기업 쪽에서는 너무 급속히 올려서 우리가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궁금합니다. 예. 저 같으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고 작년에 인상률 정할 때 네. 산입 범위도 같이 정했을 함께. 거예요. 그걸 함께 하지 않고 사후에 산입 범위를 조정하니까 네. 조삼모사가 네, 네. 되는 정말 것이죠. 줬다가 뺏는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건 지혜롭지 못한 네. 행정 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산입 범위 조정은 필요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필요하지만 처음에 올리면서 동시에 했어야 왜냐하면 한다. 그때는 네. 16.4%로 올렸거든요. 네, 네. 그럼 그때 했으면 그 아쉬움이 좀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런데 16.4%는 이미 챙겼는데 그 이후에 네. 산입 범위를 조정하면서 일부를 뺏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10.9%를 인상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마땅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양측이 다 진짜로 마땅치 않다면 네. 그러면 현재로 봐서 적정선일 수 있다. 양쪽이 다 마땅치 않다면. 그렇죠. 네. 한쪽은 해피하고 네. 한쪽은 영 아니다 하면 이건 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양쪽이 다 마땅치 않다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네.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원래 제 분수경제론에 그게 중요한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원래 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참여연대가 이제 정보국에 청구한 결과 특수활동비의 일부 내역이 또 나와서 더더욱 이제 많은 이제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참여연대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기회에 국회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버리자,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는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정부나 여러 기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같이 봐야 되죠. 같이. 예?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남겨두고 네.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다 투명하게 네.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재임하는 2년 동안에 특수활동비 규모를 반절로 줄였어요. 네. 제가 첫 해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규모가 80억이었는데 네. 네. 내년도 예산에는 40억으로 편성해서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쓸만한 얘기들이 하나도 없더라. 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역인데 왜 이걸 굳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 남겨야 되냐. 이거는 즉각 없애는 게 옳다라는 게 이제 그쪽들의 주장이거든요. 국회뿐이 아니고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정부 기관에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는 게 옳다고 네. 봐요. 국회는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의 0.5%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을 마침 이 기회에 네. 한번 해서 그것도 수십 년 된 제도니까 그렇죠. 변화한 세상에 맞게 다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죠. 네. 그렇게 바로 잡는 게 좋다. 네. 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국회의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 권익위원회인가에서 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조치가 제가 이미 필요하다고 조치를 했죠. 네. 그런 그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는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지한다. 예. 네. 단 국익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위원회가 의장에게 출장 보냅시다 하고 네. 제안을 하면 의장이 판단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제가 그건 고쳤습니다. 이미. 심사를 하는 것으로. 네. 혹시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얼마나 다녔는지 내역을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제가 좀 터지고 나서. 이제 네. 나름대로 챙겨봤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방만하게 네.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네. 그 내역을 들여다보셨을 때 이거는 참 심했다.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까? 네, 좀 있었죠. 네. 의원이 혼자 네. 자기 보좌진을 대동하고 네. 또 여비까지 받아서 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 네.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저는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 제주도에 대거 들어온 예멘 난민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네. 지금 유럽을 봐도 난민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안 받아줘야 된다. 이런 또 강력한 반대까지 찬반 논란이 아주 거센데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죠. 네. 그리고 유엔이 난민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 협약에 가입을 했고 네. 또 입법도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그런 입법을 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국제 관례나 기준에 따라서 난민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도 또 국제사회에 별 영향력이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말고 정부가 그 과거의 평상시보다는 네. 조금 더 개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 국민이 750만 명입니다. 네, 전 세계에. 예. 네. 난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만주로 뭐 연해주로 그렇죠. 네. 러시아로 가서 많은 고려인들이 지금 네.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난민이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해서는 안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얘기로 잠깐 가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을 포함한 이제 소수 야당들은 우리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그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이 정부 들어서서 그거 별로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다. 그 여당 입장에서 그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예.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그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권력 구조를 개편을 한다 하면 다당제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네. 어떤 권력 구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은 서로 연결되는 관련성이 거예요.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표의 등가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그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찬성을 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큰 정당들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과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은 좀 쉬울 텐데 헌법 개정이 저렇게 제대로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 또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떼어서 그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 40%만 득표해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가고 네. 또 다른 정당들 득표율이 낮은 정당들은 뭐 완전히 뭐 그냥 사표가 되는 이제 그런 옳지 않은 문제가 있죠. 제도이기 예.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신속하게 할수록 좋다. 네. 그런데 헌법 개정하고 같이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정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먼저 하는 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가능하다. 봅니다. 예. 그 국회에서 가장 신사적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 신사상을 예. 그동안 가장 많이 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3번 예. 이상 뭐 13번인가 받으셨는데 네. 혹시 그 인간관계의 원칙, 내가 예. 사람을 대하는 원칙, 인간관계의 원칙은 이런 거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있죠. 네. 저는 그 신뢰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의도에서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선배라서 일부러 늦게 나타나고 이런 걸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정시에 나갑니다. 네. 항상. 그래서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게 개인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하는 것이죠. 말을 너무 많이 하지도 말고 또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한 번 했으면 바꾸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시다 보면 나의 소신과 당의 이익이 좀 따로 갈 때도 있고 네. 나의 소신은 이거지만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그래서 네. 심사숙고하고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네. 어떤 경우에는 당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면 나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론을 무시할 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양심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참 이렇게 하자니 이런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소신대로 하자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다른 어떤 상보다도 네. 아주 그 자부심이 네. 느껴지는 그런 상이죠. 네.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일녀일남이죠.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버지로서 가장 강조했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얘들아 너희들이 이거는 좀 꼭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예.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과를 갈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도 네가 결정해라. 부모는 자식이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소질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걸 발견해주고 네.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자식이 무슨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해 할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부모가 할 일이지. 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그쪽 길로 가게 하고 네. 이제 이 강요하고 그건 아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대학도 과도 뭐 다 자기들이 선택을 했고 네. 또 그 대신 너희들이 판단하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뭐 그것이 최선인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게 평균 이상의 성과는 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죠.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랫말 혹은 식귀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있죠. 네. 예. 서산대사께서 답설 야중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에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하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도 관행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정말 그 어떤 관행을 만들 때 또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특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좋지 않은 선례는 결코 남기지 않고 정말 좋은 전례를 남김으로 해서 우리 후배들이 실수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네. 취지에서 우리 서산대사의 이 식귀를 제가 인용하기도 하고 또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제정임의 문답쇼 힘,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경청과 설득의 리더십을 추구해온 한국 정계의 신사 정세균.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정치의 과제를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